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펠리세이드 마늘 냄새, 썩은 채소 냄새, 뭐 벌레 냄새, 잎 냄새, 곰팡이 냄새, 그냥 이 정도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래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이원섭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현대차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현대차의 북미 시장 판매 실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펠리세이드의 북미 판매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북미에서 중형 SUV 판매량 1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건데요. 작년에 기록한 순위가 27위였으니 무려 16위를 뛰어오른 것이죠. 펠리세이드가 올해 상반기에 기록한 판매량은 무려 35,700대 정도로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7,350대 정도가 더 팔렸으니 월 평균 판매량이 1,000대 넘게 상승한 셈입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텔루라이드와는 상반된 분위기죠. 아마도 펠리세이드가 국내 생산 후 북미로 수출되는 모델이기에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북미 현지 공장들은 코로나 감염병의 타격을 직접 받아서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반면에 펠리세이드가 생산되는 국내 울산 공장은 감염병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으니 생산량에 차질이 없었다는 거죠. 또 이러한 판매량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어서 하반기 실적도 문제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참 무슨 일일까요? 단순히 잘 나가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던 펠리세이드가 알고 보니 북미에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내 악취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게 단순한 악취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호소하는 북미 펠리세이드 차주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요. 아직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참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맑기만 했던 펠리세이드 앞에 들이운 북미에서의 먹구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펠리세이드 악취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요, 북미 펠리세이드 커뮤니티인 펠리세이드 포럼에서 차주들이 악취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차주들이 이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매한 지 반년 만에 악취가 등장했다, 악취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불평들이 참 많았습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마늘 냄새, 썩은 채소 냄새,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었고요.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헤드레스트와 시트의 연결부에서 난다, 아니다, 시트 내부에서 올라온다, 이렇게요. 악취가 심해서 아예 헤드레스트와 하부매트 등의 실내 부속품을 싹 다 교환해버린 차주도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늘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이후 펠리세이드의 악취 문제는 북미 자동차 전문 매체인 카스타컴에서 최초로 보도되었는데요. 펠리세이드 차주들의 원성과 더불어 자신들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들은 롱텀 시승기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펠리세이드를 인수했는데 최근 들어 실내 악취가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대부분 나파 가죽 시트와 밝은색 인테리어가 적용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외부 온도가 높을수록 차량을 장시간 주차해 놓을수록 악취가 심해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죠. 이후 또 다른 북미 자동차 전문 매체인 카앤드라이버를 통해 후속 보도도 전해졌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정말 많은 펠리세이드 차주들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전한 악취에 대한 표현은 더 다양한데요. 걸레 냄새, 잎 냄새, 곰팡이 냄새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까요? 좀 궁금하다. 아니에요? 후속 보도에는 현대차 기술자의 증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펠리세이드의 실내 악취를 직접 확인한 후 이거 정말 심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라고 했고요. 현대차 북미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이 나오는 대로 딜러들에게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상황이 악화되자 소비자 불만 조사에 나서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이건 그냥 고객님 거지. 고객님.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악취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악취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제조사 측에서도 제대로 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북미 차주들이 직접 나서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오히려 차주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여러가지 가설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북미 소비자들도 결국 베타 테스터? 아닙니다. 사실 펠리세이드의 악취 문제가 최초로 보도된 이후 차주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해결 방법은 헤드레스트를 통째로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차주가 헤드레스트를 완전히 교환했더니 이 악취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던 건데요. 헤드레스트와 시트의 연결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내놓은 해결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판단은 얼마 후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헤드레스트를 통째로 교환한 해당 차주가 근황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헤드레스트 교환 후 며칠간 악취가 사라졌다가 얼마 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차주들 사이에서는 헤드레스트가 문제가 아니고 시트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할 근거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또 다른 차주가 야간에 펠리세이드를 주차해 놓으면서 헤드레스트를 완전히 떼어내고 창고 구석에 보관한 겁니다. 이후에 실내에서 악취가 난다면 시트가 문제라는 것이고, 악취가 나지 않는다면 헤드레스트가 문제라는 것일 테니까요. 만약에 이래서 헤드레스트가 문제라는 게 밝혀졌으면 리콜 조치 들어갔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자 어김없이 악취가 풍겼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헤드레스트가 아니라 시트 내부에서 악취가 생성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악취가 시트 내부에서 발생해서 헤드레스트 장착 구멍을 통해 뿜어져 나온다, 이런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에 대한 가설들도 등장했는데요. 두 가지 가설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시트의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시트의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가설들이 나왔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시트의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가설입니다. 악취가 발생한 펠리세이드의 공통점이 나파 가죽 시트와 밝은색 인테리어가 적용되었다는 것이었잖아요. 비슷한 종류의 시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밝은색 나파 가죽 시트의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줍니다. 특히 시트 내부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설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나파 가죽을 씌우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잘못 적용되었거나 물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 부패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 여름이 되고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지자 악취가 발생한 것이라는 가설인 거죠. 실제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GV80의 악취 문제를 보면 이러한 가설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자리 잡은 위치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인데요. 서비스 센터에서 이곳을 분해해본 결과 많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었고, 여기서 곰팡이 냄새가 발생한 거죠. 펠리세이드의 시트도 같은 원인으로 악취가 발생한 건 아닐까요? 두 번째 가설은 시트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이 펠리세이드는 국내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북미로 수출되는 모델입니다. 즉, 국내 모델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미 펠리세이드에서 발생한 악취 문제가 국내 펠리세이드에서도 일정 부분 발생했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차에서 냄새나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러나 국내 펠리세이드 차주들 사이에서는 악취 문제에 대한 불만이 잘 들리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조사해 보았을 때도 국내 펠리세이드에서 마늘 냄새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분명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었는데 내수용에는 문제가 없고 수출용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 진짜 이상해요. 이는 수출 과정, 즉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나파 가죽 시트를 보관하는 곳이 매우 습한 곳이었거나 비가 오는 날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물이 새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트 내부에 곰팡이가 생성됐거나 새어 들어간 물이 부패를 일으켰고 날이 더워지면서 악취가 발생했다는 가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의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고요. 실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현대차 행보를 보면 이런 가설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와이파이 기고한 거 아니에요 또?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원인 조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추후 현대차가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후속 보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상당히 날이선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해외에서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다, 펠리세이드 마늘 에디션이냐, 이런 반응이 대표적이죠. 현대차의 대처를 꼬집은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국내였으면 원래 그런 거라고 우겼을 게 뻔하다, 고객님 과실이네요. 이렇게 국내에서 와는 상반된 현대차의 대처를 비꼰 것이죠. 국내에서는 결함이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북미에서는 즉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딜러들에게 지침을 내리겠다는 현대차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차별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이니 이런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내수차별 논란은 언제쯤 끝날까요? 한 100년 뒤? 원인이 어찌됐건 현대차는 한시라도 빨리 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서 힘겹게 얻어낸 신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1986년에 처음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한 이후 줄곧 싸구려 차라는 평가를 받아온 현대차이기에 북미 소비자들의 신뢰가 누구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무너지는 건 진짜 한순간이에요. 이번 펠리세이드 악취 문제에 대해서 현대차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현대차의 미래가 달라지겠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제대로 잘 대처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을 이뤄낼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현대차는 분명히 좋은 제조사예요. 물론 수치를 근거로 봤을 때는 말이죠.
판매 실적 같은 수치로 본다면 잘 나가는 제조사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작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량 5위를 달성했으니 세계가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계속 발전 중에 있으니 미래가 기대되는 제조사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국내 제조사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전 좋던데. 수출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고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정말로 뛰어난 성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차를 만든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와 응원이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 국내 소비자들과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를 모두 받는 제조사, 그런 제조사가 진정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룰 자격을 갖춘 제조사일 겁니다. 결국에는 책임감의 문제인 거죠. 만약 국내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사실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는 반증일 겁니다. 악취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북미형 팰리세이드에서만 등장한 것일까? 악취의 근원지는 정확히 어디이며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참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오늘의 이야기. 이외에도 팰리세이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가 하면 차에 물이 차는 문제가 보이거든요.